IPO가 주를 잇고 있지만 개인이 공모주 배정을 받기 쉽지 않아 공모주 펀드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오는 25일 개막하는 베이징 모터쇼에 기아차의 하이브리드 소형 SUV 니로를 선보이고 10월 중국 시장에 출시해 본격적인 공략에 나섭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올해만 2건의 바이오 플랜트 공사를 잇따라 수주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 사업에 전사적인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바일 컨텐츠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지가 서비스 출시 3년 만에 하루 최고 3억 8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유료 콘텐츠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일 금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달째 줄었던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지난달엔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30만 명 선에 턱걸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이 3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 고용 지표는 전달에 이어 여전히 어두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2,580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0만 명 증가했습니다. 작년 12월 49만 5천 명이 늘면서 1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던 월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올해 1월 33만 9천 명, 2월에는 22만 3천 명으로 2달 연속 줄었다가 3월엔 다시 3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11.8%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실업률은 통상 3월 정도까지는 높은 수준이라면서 3월에도 공무원 시험 접수가 있어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13% 하락 출발해 줄곧 2010선에서 약보합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06% 내린 2014에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는 17일 산유국 회의 등을 앞두고 관망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전 중에 발표된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예상치와 부합해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978억 원을 사들였고 기관 역시 249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1,094억 원을 팔았습니다. 올해 대여급 IPO가 주를 이으면서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공모주 배정을 받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공모주를 활용한 간접 투자 방법, 이보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14년 상장을 진행한 삼성 SGS. 공모가 19만 원보다 2배 오른 38만 원에 코스피에 입성했습니다. 이렇게 공모주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 SGS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130대 1을 넘었습니다. 개인이 1000주를 청약해도 1인당 7주만 배정받는 실정입니다. 공모 물량의 60에서 80%를 기관 투자자에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청약 경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모주에 관심이 있다면 공모주 펀드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펀드는 30% 이하를 공모주에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을 채권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입니다. 지난해 수익률은 2.38%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수익률이 더 높아져 4% 내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분리과세 하이힐드 펀드에 가입하는 편이 좋습니다. 분리과세 하이힐드 펀드는 신용등급 BBB 플러스 이하 비유량 채권에 30% 이상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위험이 높지만 대신 공모주 물량의 1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 공모주를 손해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오는 25일 개막하는 2016 베이징 모터쇼에서 소형 하이브리드 SUV 니로를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니로를 앞세워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석권하고 있는 SUV 시장을 탈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차 중국 법인인 둥퍼위에다는 2016 베이징 모터쇼에 니로를 공개하고 10월에는 중국 시장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중국 현지 언론은 니로가 기존 SUV와는 차원이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인데다 소형 SUV라는 점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중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니로는 이미 한국에서 지난달 29일 출시돼 3,300여 대 팔리며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중국이 전 세계 최대 SUV 시장으로 니로의 성공 여부가 올해 기아차 중국 실적에 명운을 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SUV의 비중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SUV는 전년 대비 45%가량 증가한 600만 대의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베이징 모터쇼에는 창청자동차, 장화이자동차, 창안자동차 등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대규모로 SUV를 출품할 예정이라 SUV 전쟁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아차는 중국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하이브리드 기술이 탑재된 니로를 앞세워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니로의 연비는 리터당 19.5km, 중국에서 판매 중인 SUV 중 최고 수준입니다.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가 동급 최대로 여유로운 실내와 넉넉한 트렁크 용량도 자랑합니다. 여기에 7개의 에어백과 차선 이탈 경보, 자동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등 첨단 안전사양 등이 대거 적용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소형 SUV 중 유일한 하이브리드 기술력으로 무장한 니로를 앞세워 중국 SUV 시장 공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올해 반 2건의 바이오 플랜트 공사를 잇따라 수주하면서 바이오 분야의 사업 노하우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한 바이오 사업을 키우기 위해 바이오 플랜트 역량을 쌓아가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 분야에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삼성 바이오로직스로부터 송도 제3공장을 수주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한미약품과 평택 바이오플랜트 제2공장 신축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1,000억 원 규모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추갈산업단지에서 기존 2,000리터 규모의 파일럿 플랜트 옆에 추가로 2만 리터 규모의 랩스커버리 기반 바이오 신약 제조 플랜트를 증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 공장의 설계, 조달, 공사의 전 과정을 수행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번 계약으로 올 들어서만 2건의 바이오 플랜트를 연달아 수주하게 됐습니다. 바이오 분야는 프로세스 설계와 생산 시스템 검증 과정 역량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오랜 화공 플랜트 수행 경험에서 비롯된 프로세스 설계 역량 덕분에 바이오 플랜트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 플랜트 분야의 강자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특히 바이오 분야는 동물 세포 배양 의약품과 미생물 배양 바이오 의약품으로 나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번 계약으로 기존의 동물 세포 배양 바이오 의약품 실적을 확보한 데 이어 미생물 분야까지 사업 경험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번 계약을 기반으로 한미약품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DM바이오 등 주요 제약사로부터 연계 수주를 이끌어내는 등 바이오 사업 분야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카카오의 모바일 컨텐츠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지가 새도를 맞이했습니다. 출시 초기 서점도 안 가는데 소설이나 만화 등 출판 컨텐츠를 누가 돈을 주고 보겠냐며 실패한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랬던 카카오페이지가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이제는 하루 최고 매출 3억 8천만 원에 육박하는 컨텐츠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카카오페이지에서 인기리에 연재 중인 순정 만화 밤을 걷는 선비입니다. 조선시대 뱀파이어라는 참신한 소재로 원작 만화가 122만 독자를 모으며 인기를 끌자 드라마로 제작된 겁니다. 드라마 방영 이후 원작 만화를 찾는 이용자들의 발길도 늘어 단일 콘텐츠로는 4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서 침체기를 겪었던 순정 만화 장르가 모바일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만화, 소설,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모바일에 한데 모여 콘텐츠 장터로 불립니다. 박범신 작가 등 유명 문인들부터 평소 작품을 선보일 곳이 마땅치 않던 무명 작가들까지 콘텐츠 제작부터 유통 판매까지 누구에게나 열린 오픈 플랫폼으로 현재 15,000건의 콘텐츠가 등록돼 있습니다. 기다리면 무료라는 시스템을 도입해 유료와 무료 서비스의 경계를 허물어 대중들의 호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서비스 출시 후 3년 만에 누적 가입자 832만 명, 누적 열람수 60억 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이용자들의 유료 콘텐츠 구매 금액은 500억 원가량. 특히 올 1분기에 매출 1억 원을 돌파한 작가의 작품은 140여 개에 달했고 1120여 개 파트너사들 중 28곳이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 누적 매출 10억 원 이상을 올렸습니다. 유저의 트래픽하고 콘텐츠 제공자들의 매출이 함께 늘었다는 거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방식은 그동안 그 모바일 게임의 그런 성장 로직에서 그 벤치마킹을 해서 콘텐츠 비즈니스에다가 적용을 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카카오는 올해 드라마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동영상 서비스를 페이지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유료와 무료의 경계를 허무는 시스템을 드라마와도 연결해 새로운 개념의 동영상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용인 수지구 동천자이 아파트 예비 입주자들이 연체료를 감수하고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아파트 시공 관련 분쟁은 많지만 중도금 납부 거부까지 가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동천자이에서는 이미 중도금 대출 신청을 취소한 세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사정일까요?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인 수지 동천자이 아파트 계약자 50여 명이 14일 서울중구 GS건설 본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주차난이 우려된다며 주차장 증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천자이는 DSD 3호가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하는 지하 2층부터 지상 36층 총 1,437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평균 분양가는 1,500만 원대로 강남 접근성이 좋고 판교와 분당의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작년 11월 분양의 계약률이 98%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비 입주자들은 주차 문제를 해결하라며 오는 20일 1차 중도금 납부를 거부할 태세입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 승인 당시 가구당 주차 대수는 1.25대, 하지만 입주자 대표위원회에서 파악한 세대 평균 차량 대수는 1.5대 이상입니다. 계약 당시 저희 계약자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고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깨알 같은 그 계약서, 세 번째 페이지. 시행사인 DSD 3호 관계자는 법정 주차 대수는 1,490세대인데 이 단지에는 22%를 더 넣은 것이라며 상담사들은 주차 관련해 물어보지 않으면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위원회는 1,400여 세대 중 중도금 납부 거부에 동참한 세대는 200세대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DSD 3호는 50여 세대가 중도금 대출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시공사인 GS건설 관계자는 주차장 증축을 위해 설계 변경을 할 경우 약 8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DSD 3호 관계자는 입주 지연 문제가 걸려 있어 전 세대가 동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주차장 증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주민과 건설사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년간 지루한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도금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는 은행으로부터 재산가압류를 당할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30개 공기업, 연말까지는 90개 준정부 기관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오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계부처 실무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회의에서 기재부와 각 부처는 공공부문 개혁 핵심 과제인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도 적극 검토해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마사회가,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기상산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노사합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확대 조기 이행을 확정했습니다.
또 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장학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4개 기관은 노사 합의를 완료하고 이번 달 내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기 이행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정 위원장은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은 소비자의 역량을 한층 강화시켜 국가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예약부도 근절 캠페인에도 본격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약부도는 외식, 항공, 호텔업계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예약을 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말합니다. 정 위원장은 블랙 컨슈머는 중소사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소비자를 대표하는 소비자단체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이 5달 만에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현재 거주자의 외화예금 잔액은 605억 7천만 달러로 2월 말에 기록한 534억 7천만 달러보다 71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주자 외화예금이 늘면 국내 은행 입장에서는 외화 차입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원화 외의 자금 조달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6개월 이상 머무르는 내 외국인을 뜻합니다. 외화예금 잔액은 작년 10월 634억 달러에서 11월 623억 1천만 달러로 줄어든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통화별로는 달러화 예금의 잔액이 482억 7천만 달러로 한 달 동안 57억 6천만 달러나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업의 수출입 대금 예치 등으로 달러화 예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직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이 다음 달 1일부터 매주 일요일 문을 닫습니다. 중소유통점의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KT, SK텔레콤, LGU+ 등 이통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은 직영점 휴무를 월 2회에서 매주 일요일로 확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철저히 준수한 집단 상권과 골목 상권에는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통 3사는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판매점에는 일주일 동안 단말기 공급을 중단하고 해당 판매점에 단말기를 공급한 대리점에는 3일간 전산 정지 조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전국의 직영점, 대리점, 판매점 등 모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보급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해 불법적인 온라인 약식 판매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국내 1위 게임 업체인 넥슨이 인기 모바일 게임인 히트를 개발한 넷게임즈의 지분 22.4%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됐습니다. 넥슨은 넷게임즈와 제휴관계를 강화하고자 이 같은 전략적 투자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인기가 대단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청약 신청을 받은 세종 힐스테이트 3차 물량이 1순위에 모두 마감됐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아파트 미분양 0건의 기록이 13개월째 이어지면 분양 물량만 15,000여 가구에 달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이용되는 신규 취급의 코픽스가 석 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55%로 전월인 2월보다 0.02%포인트 떨어져 지난 1월부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법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원하는 기업이 법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게 법인 회생 뉴트랙을 도입합니다. 뉴트랙이 도입되면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2주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반가운 봄이 찾아왔지만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나 스트레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천연 허브로 잦은 질병을 치료하는 비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대 시대부터 질병을 치료하는 약초로 쓰여온 허브는 최근까지 사람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허브의 종류는 약 2,500여 종으로 국내에서는 천여 종의 허브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고 보습, 배수가 양호하며 유기질이 많은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허브는 종류에 따라 효능과 기능이 다양합니다. 허브에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과 무기질, 비타민과 아미노산, 정유, 지방산 등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면역 기능 강화, 소화제, 강장제, 소염제, 항암제 역할로 질병 치료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허브가 비가 적게 오는 그 지중해 쪽에 있는 향기 나는 식물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차 대사 산물하고 그런 산물이 있으면서 원래는 그런 산물이 이제 식물이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있던 건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살충작용이나 각성작용, 향신료 작용 뭐 이런 것.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허브 중 하나인 로즈메리는 민트 계열로 두통과 피로회복, 피부 노화 방지와 소화기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강한 살균력을 특징으로 살충제와 방충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즐겨 이용했다고 알려진 라벤더는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 해소와 불면증 예방에 탁월합니다. 살균 소독, 외상치료, 세정 방충에도 이용됩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차로 유명한 제스민은 독특한 향기를 가져 향수나 향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피부에 탄력을 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생리불순 해소와 산후 고통 완화, 스트레스성 위통, 우울증 등 치료에 쓰입니다. 신약 성서에 나올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진 딜은 위장 기능을 강화해 소화력을 향상시키고 위장 장애로 인한 구취를 제거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만병통치약으로 쓰이던 세이지는 구내염과 잇몸 출혈, 구취 예방 등의 효과가 있고 각종 소스와 방향제, 방부제로도 쓰입니다. 관상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제라늄은 열을 내리고 소염작용이 있어 중이염이나 피부염 등에 이용됩니다. 구몬초라고 불리는 로즈 제라늄은 강한 향기로 모기나 벌레를 쫓아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허브를 이용하는 방법 중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것은 허브차입니다. 허브차는 카페인이 없는 알칼리 식품으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고기나 생선, 내장류의 냄새를 없애고 맛의 변화를 줄 수 있어 요리 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허브를 넣어 쿠션을 만들어 머리맡에 두거나 허브 오일을 이용해 샤워나 족욕, 마사지 등을 하면 심신의 안정뿐 아니라 미용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재원입니다. 이번 주말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는데요. 따라서 야외 활동 계획은 토요일 오전이나 일요일 오후로 정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번 비는 봄비치고는 양이 많겠고 강한 바람과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미리 시설물 점검하시고요. 비 덕분에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비는 아침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충남과 호남도 낮부터는 비가 내리겠고 늦은 오후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동해안도 저녁에는 비가 시작되겠고요. 비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집중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가 50에서 100mm, 제주 산간 250mm 이상으로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남과 경남이 40에서 80,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120mm 이상, 그 밖에 전국 20에서 60mm로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현재 위상 영상 보시면 전국이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대기질도 보통 수준으로 깨끗합니다. 내일은 일본 남동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려져 늦은 오후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0도에서 19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속초 10도에서 20도, 울진 10도에서 22도 분포 예상됩니다. 아침에 제주도와 호남 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광주 11도에서 18도, 대구 8도에서 20도 보이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도 최고 3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잦습니다. 월요일 오후에는 중북부 지방으로 오후 한때 내리겠고요.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내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고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두고 정치적인 공방만 벌어진 탓에 세월호 사건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임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인 만큼 남은 과제도 조속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